큐리언트. 정말 요즘 주목받는 회사인데요. 여러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서 과연 어떤 게 회사의 미래를 결정지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특히 그 Q901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Q901이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글로벌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시장에서 병용 약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주목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 글쎄요, 넘어야 할 선도 많아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신약계와 특히 항암제 분야는 경쟁도 워낙 치열하고요. 성공 확률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큐리언트가 내세우는 그런 장밋빛 전망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도 Q901의 작용 방식 자체가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 CDK7 효소를 억제하는 방식이요. 네, 그 기전 자체는 독특하다고 평가받죠. 암세포가 분열하고 또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그 두 가지 핵심 과정을 조절하는 뭐랄까 마스터 스위치 같은 거잖아요. CDK7이. 네, 맞습니다. Q901이 바로 그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고요.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에너투 같은 톱 원저해제 기반 ADC랑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전임상 결과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전임상 데이터는 확실히 흥미롭죠. ADC의 투여 용량을 줄여서 부작용, 예를 들어 폐섬유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낮추고 효능은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이게 핵심인데 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전임상이랑 실제 임상은 정말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그게 문제군요. 네. 이미 시로스나 엑셀릭스 같은 경쟁사들이 비슷한 CDK7 저해제 개발하다가 부작용 문제 때문에 중단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남은 경쟁사들, 뭐 캐릭이나 리커슨 같은 회사들과의 경쟁도 절대 만만치 않을 거고요. 게다가 요즘 빅파마들이 좋은 ADC 기술 확보하려고 정말 경쟁이 치열한데 네, 맞아요. Q051이 정말 임상 데이터로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딱 보여줘야만 기술 이전이든 뭐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로 큐리언트가 내세우는 게 그 안전성 창, 세이프티 윈도우잖아요. 네, 안전성 창. 약효는 나오면서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그 용량 범위요? 이게 경쟁 약물보다 뭐 7배로 10배까지 넓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그 수치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부작용 걱정을 덜고 좀 더 효과적인 용량으로 처방하기 쉬워진다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역시 실제 대규모 임상에서 정말 그만큼의 안전성 창이 확보되는지가 관건이겠죠. 전임상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다양한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게 또 신약 개발이니까요. 하긴 올해 중순에 Q051 임상 1상 결과 나온다고 하던데 그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뭐랄까 첫 번째 큰 관문이 될 겁니다. 물론 큐리언트가 Q051에만 매달리는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듀얼 페이로드 ADC라고 약물 두 개를 한 번에 탑재하는 플랫폼 기술이나 네, 그런 구상도 하고 있죠. 그리고 QLEI5라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프로테아좀 저해제 페이로드 플랫폼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어요. 프로테아좀 저해제라는 게 암세포 안에 단백질 청소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물론 매력적이죠. 하나의 약물 실패 위험을 좀 분산시키고 또 다양한 파트너십 기회를 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하지만 아직은 뭐랄까 구상 단계에 가깝거나 좀 초기 단계로 봐야 합니다. 당장은 Q901의 성공 여부가 회사의 명운을 가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Q702도 있잖아요. 혈액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요. 이것도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은 확인했고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는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Q702도 진행 중입니다. 임상 1상 안전성 확보는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Q901만큼의 시장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파급력 면에서는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역시 Q901이 가장 핵심적인 변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하나 당장 현금 흐음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칼르가 있잖아요. 바로 텔라세백 Q203이랑 그걸로 받게 될 PRV. 예. 브룰리 교양 치료제랑 우선 심사권 바우처. 네, 이게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인데 임상에서 거의 100% 완치율을 보였다면서요. 이건 뭐 사실상 신약 승인이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요? 네, 데이터는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승인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걸로 받게 될 PRV, 우선심사권 바우처가 이게 또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다른 제약사에 팔 수 있는 급행 티켓 같은 건데. 그렇죠. FDA 신약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주니까요. 최근에 FDA 정책이 바뀌면서 이 PRV 공급이 줄어서 희소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말, 2026년 말에는 그 가치가 뭐 3천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던데요. PRV 가치가 오를 거라는 전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큐리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현금 확보 수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그 가치 전망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언제 또 정확히 얼마에 팔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 불확실성이 크군요. 네. 그리고 큐리언트가 연간 현금을 한 250억 원 이상 쓰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유 현금이 한 5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2년치라고는 하지만 네. Q001 임상 같은 게 본격화되면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PIV를 실제로 확보해서 현금화하기 전까지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버틸 체력이 충분한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큐리언트가 앞으로 한 2년 안에 정말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Q001 임상 결과 발표, 또 듀얼 페이로드 플랫폼 진전 소식, Q702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PIV 확보까지.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트저했던 걸 회수하고 어쩌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도 있는 정말 결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만큼 위험 요인도 아주 집중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아, 위험 요인요? 네. 만약 Q010 임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기술 이전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자금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긴 그렇네요. 양날의 검이군요. 그렇죠. 결국 큐리언트는 향후 2년 안에 아주 중요한 시황대에 오르는 셈입니다. 이 기회들을 잘 살려서 차세대 바이오 기업으로 정말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신약 개발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네,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큐리언트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